오늘은요, 공예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염색을 하시는 분도 이 약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어차피 염색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펀지도 있고, 뭐 이제 거즈, 아니면 이런 이제 목장갑, 이런 걸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데요. 염색약품은 그 휘발성인 약품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오늘 좀 이 병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좀 이 염색의 일을 하시거나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즈 같은 경우에는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거즈예요, 거즈. 거즈는 저렴한 거 사면 됩니다. 저렴한 걸 사서 쓰시면 되고, 뭐 접는 방법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사각으로 접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접어주고, 여기도 3등분으로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보풀들이 나오는 쪽이 안 나와야 되니까요. 종이 비행기 접듯이 이렇게 접어서 공예를 할 때는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복원을 할 때는 주로 붓을 쓰거든요. 붓을 쓰는데 약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병에 따라 놓고 쓰면은 편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색깔별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것을 해놨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도 뭐 작업장이 깨끗할 수는 없죠. 병은 말이죠. 이게 어떤 병이냐면은 원래는 그 화장품 뭐라고 해야 하나, 로션병, 크림병,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플라스틱 병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단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두꺼워요. 유리병을 쓰면은 유리병은 이 밀봉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단가는 조금 있어도 음, 오래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양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 병은 저는 이제 뭐 100개, 200개, 300개 단위로 구입을 합니다. 이건 이제 뚜껑이고요. 어차피 일을 할 거면은 계속 쓰고, 공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있잖아요. 수강생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있으면은 아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관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붓은요, 붓은 이제 적당한 많이 쓰는 거, 복원을 할 때 붓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노란색 계열, 이거는 진밤색, 뭐 이거는 연밤색, 뭐 이제 이런 검정색 이렇게 있는데, 약품을 쓰고 나면은 붓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딱딱해져요. 굳었다고 봐야죠.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붓이 빳빳하게 됐다고 해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병은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뚜껑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스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스펀지에 만약에 이제 약품을 넣게 되면은 불어나잖아요. 스펀지가 불겠죠? 이 높이로 하면 안 되죠. 이 높이의 반절. 병 높이의 반절 정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싹 안으로 넣어줘요. 병보다 커야죠, 사이즈가. 당연히. 왜 그러냐? 부풀어도 밖으로 막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 맘대로 올라오면 이제 쌈나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진밤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죽에 염색을 할 때는, 복원을 할 때는 다른 부분에 묻지가 않아야, 묻으면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붓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염색을 해주는데, 진밤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안에 스펀지가 있고요. 지금 약품이 적셔져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 뾰족캡 병에 이제 소분을 해놨다가 좀 채워주면 되죠. 부족하면. 아까 접어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염색을 하면 소량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살짝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거즈에 적셔주고 탁탁탁 못 쓰는 보루에 이렇게 해서 양을 조절을 하는 거죠. 양을 나오는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살살살 해서 어느 부위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목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은 양을 할 때 장갑에 묻혀서 하는 거고요. 복원을 할 때는 뭐냐면, 붓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 뭐 워낙에 못 쓰게 생겼으면 버리는데, 자, 이렇게 지금 딱딱하잖아요. 굳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굳어 있는 상태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약품에 잠시 담궈 놓습니다. 약품에. 뭐 오래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담궈놔도 되고, 자, 이렇게 살살 붓에 이제 약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이렇게 담궈 놓거나 아니면 살살 이렇게 움직임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붓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다 쓰고 나면은 그 상태로 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약품의 양을 조절할 때, 복원을 할 때는 약품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붓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안감에 약품이 묻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붓을 이용하는데, 붓은 일회용이 아니고 이렇게 좀 한참 담궈놨다가 붓이 이제 풀어지면, 굳어 있는 것이 풀어지면 그때 염색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 수업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4년을 했는데 수업용으로 좋다는 것이죠. 장갑을 끼고 염색을 해야 될 때는 장갑에 이제 약품을 묻혀가지고 이제 또 공에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것이고, 이 병이 뭐냐면 화장품 크림병을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미리수는 100ml짜리입니다. 100ml. 그리고 스펀지는 병의 중간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 공병보다 사이즈를 좀 크게 잘라야 한다는 것이죠. 부풀어 올라오지 않게요. 그렇게 해서 약품을 이렇게 소분을 해서 색깔별로 쭉 해놓으면 오래 쓰기도 하고, 수업할 때도 좋고, 작업을 할 때도요, 특별한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오래 쓰기도 하고 편리하고 약품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이 병 자체가 좀 두껍고 그런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에 어떤 독성이 있는 약품을
좀 강한 약품을 보관을 할 때는 뭐라고 하죠? 뒤틀린다? 찌그러진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뚜껑이 잘 안 맞게 되고 약품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령들도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십니다. 붓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염색을 하거나 복원을 할 때 계속 쓰는데 워낙에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은 붓을 바꾸겠지만 뻣뻣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참 담그거나 그러면은 그 붓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